17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의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51%까지 떨어져서 3억 800짜리가 1억 5,700까지 20%씩 떨어져서 4차까지 간 겁니다. 이 얘기는 20%씩 떨어져서 4차까지 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현재의 거래 가격보다도 감정 가격이 높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는 이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항력 있는 전입자도 없고 정식으로 근저당 설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같이 나온 건데 강제경매가 3천이고 임의경매가 1억 6백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합쳐봐야 1억 한 4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가격하고 거의 비등한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취하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저는 이런 것도 먼저 가격 예를 들어서 1억 9,700 정도에 가깝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현재는 거래 가격이 떨어졌어도 경기가 풀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적 가격 정도로 회복은 된다. 올라가진 않아도 이 감정 가격 정도에 회복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질러서 받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64% 정도까지는 받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그냥 해요. 왜?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는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소유자가 채무자죠. 이런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보면 이사비용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인도명령을 해놓고 법원에다 인도명령 신청해놓고 언제까지 나가신다면 한 뭐 50만 원이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대학령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배당을 받아가려면 우리 낙찰자가 집을 비워줬다는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원도 요구를 못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집 주인의 경우에는 그런 요구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단지가 이렇게 길쭉하죠. 그러니까 앞뒤는 이 산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렇게 평지 쪽으로는 이렇게 길게 계곡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아파트가 창에서 아파트가 보이는 것보다는 산이 보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조망으로 봤을 때 그런 면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18번째 물건입니다. 2023 타경 102471로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뭐예요? 건물이 아파트인데 35평입니다. 대지도 31평이고 전용 면적이 35평이라는 얘기는 거의 용적률 110%대의 건물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용적률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지금 200%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할 때 옛날에 100%로 지었던 것을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200% 늘었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땅에 대한 지분이
30평이 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리가 숨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35평이지만 대지 지분이 30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산입니다. 2억 8,700이 1억 4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임차인이 4천만 원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을 했죠. 2020년 5월 27일이고 2002년 5월 29일이죠. 이틀 늦죠. 같은 날짜라고 그러더라도 이길 12시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날짜로도 늦는데 이틀 늦는다는 얘기는 3일이 늦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배당을 요구를 했는데 배당은 법원에서 나가는지 말든지 우리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가든지 말든지. 제가 본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아마 그 소액 임차인으로도 얼마를 받아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소액 임차를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받으려고 할 때 우리 낙찰자가 용도 확인서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간다면 우리 내보내기가 쉽고 배당 하나도 못 받아간다고 할 때는 이사 비용 좀 도와주죠 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죠? 지금 49%가 떨어졌으니까 지르지만 마시고 아산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제가 본 하락세로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르지만 마시고 그냥 적당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만 되는 것만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9번째 물건입니다. 이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2022 타경 4227 평택시에 있는 6동 609호 아파트인데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자 대지권이 몇 평이죠? 1.3평이고 전용 면적이 6.42평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용적률이 한 4, 500%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용도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기에 아파트고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얼마였죠? 이게 500만 원에 420만 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원룸 시스템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임대해주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얼마죠? 1억 3천이니까 6,300까지 떨어졌다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주고 사셔서 500에 42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 얼른 연 한 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현재 금리로 보았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뭐 연 4% 정도가 된다 그러면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6,3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여기 원룸으로 내가 그냥 매달 이거 한 7천만 원 주고 사놓고 한 40만 원씩 용돈 받아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평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원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원룸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평택역에서 직선거리 340m라 그러면 도보거리 한 500m는 되겠죠. 겨우 겨우
역세권 쪽으로 들어가는 20번째. 자, 이번에 마지막 물건인데, 이번에는 천안시 동랑구 병천면에 있는 겁니다. 2020 타경 9971인데 지목이 대지인데 1,500평에 감정 가격이 10억에 시작해서 3억 6,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대 이거 10억짜리가 34%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와 다섯 개와 보면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경매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땅은 요건 뭐야? 네 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지분이고 그 다음에 건물을 못 짓는 공원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로 지분 사갖고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팔지도 못하고 공원을 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이 상당히 뭐 있대? 업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34%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 60%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제일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죠? 전원주택지였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현재 거래가 만약에 전원주택지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우리는 팔아야 되는 것이 60만 원에 팔아야 되고 사는 가격은 40만 원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팔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보면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천안에는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살기 싫고 그래도 흙냄새를 맡아야지 하시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양평이나 가평보다는 조금 더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면 여기 뭐가 하면 되게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것이 지금 매각 물건인데 실제로 돈이 되는 물건은 제가 보면 여기 세 개하고 요거 하나고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경매로 받아 가져간 물건입니다. 요거 하나는 여기는 지금 뭐냐면 건물을 짓다가만 콘크리트 된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매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그냥 토지고 여기는 목조 주택을 2층으로 지었는데 건축물 과정이 없는 건물 매각죄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건축물 과정이 없는 건물 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소송을 해서 협상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짓다만 건축물 콘크리트 건축물이 있는 것도 그 건축 허가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할 줄 알고 소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나대지기 때문에 팔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이거 소송하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제가 권하는 것은 이 두 필지만 팔아서 우리가 투자금 원금을 찾을 수 있을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보면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은 있는데 건축물은 있는데 준공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매각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콘크리트 매각죄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나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져야지 마진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거는 검토를 다 해보고 조사해 놓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 가격보다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도 되는 물건으로 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을 해보고 만약에 경우에 다 검토를 해보고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할 때는 다음번에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건물을 매각 제외에 소장을 집어넣는 걸 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 진 것도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무척 고생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돈이 없이 투자할 물건은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질르지 마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렇습니다.